저는 임대차 3법을 이대로 유지하는 거에 찬성을 합니다. 이 법이 참 시행된 이후에 세상이 저는 따뜻해졌다 이렇게 느꼈어요. 네? 너무 좋아. 전 찬성하는 사람을 못 봤는데? 심지어 3중 계약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내가 전세를 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시장을 교란되어 있는 상태를 만든 게 임대차법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저희가 2편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스튜디오 부동산 파이! 네, 그럼 오늘 주제는 뭘까요? 오늘 임대차법 시행 2년 폐지 또는 유지라는 주제로 배틀을 해볼까 합니다. 그럼 두 분은 임대차법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나요? 이거는 답이 나와 있는 거 아닌가요? 전 찬성하는 사람을 못 봤는데? 2+2가 됐잖아요. 딱 좋아. 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지금 뭐 한마디 해도 되나요? 네. 이 지금 임대차법의 폐해로 지금 월세화 되어서 지금 그렇긴 한데 저는 임대차 3법을 이대로 유지하는 거에 찬성을 합니다. 이 법이 참 시행된 이후에 세상이 따뜻해졌다 이렇게 느꼈어요. 굉장히 따뜻하더라고요. 나에게 폭신폭신한 소파가 생긴 것처럼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소파가 전국에 몇 개 없나 봐요. 일단 왜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이제 가장 큰 이유가 최근 이제 임대차법 시행한 이후에 가격이 너무 급속도로 올랐다는 거예요. 전세금이. 이제 예를 보면은 마레프, 저희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2단지요. 전세 계약이 11억이었는데 이게 지금 근데 갱신 계약 같은 경우는 8억 9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갱신 전 가격은 8억 5천만 원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2020년 6월부터 2년 동안 8억 5천만 원에서 11억 원으로 29%가 오른 거예요, 사실상. 또 이제 더 심한 거는 심지어 3중 계약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3중 계약이요? 네! 8억 9천만 원, 그리고 11억 원, 그리고 또 얼마요? 하나는 이제 집주인이랑 세입자랑 합의를 따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계약갱신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높게, 그리고 신규 계약보다는 조금 더 낮게 하는 이런 식으로 가격이 3중 계약까지 형성돼 있다고 최근 저희가 보도도 했었죠. 이런 기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사실상 이건 어떻게 보면은 내가 전세를 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시장을 가늠할 수 없는 교란되어 있는 상태를 만든 게 임대차법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임대차법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 이유는 2중, 3중 가격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저도 반박을 못 하겠어요. 근데 전월세 가격이 올랐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는데 그게 임대차법 때문이다 라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부린이 여러분, 언니와 누나를 쫓아오세요. 제가 지금 한국부동산원에서 2015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서울의 매매가격 변동률과 전월세 통합지수, 그러니까 전월세 가격 변동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그래프를 그려왔습니다. 제가 그렸어요. 자, 보시면 빨간 선이 매매 가격이고 파란 선이 전월세 가격 변동률이에요. 빨간 선부터 저를 따라와 보세요. 자, 슈! 당연히는 그런 이야기를 엄청난 하는데. 파도가 출렁이죠. 특히 2017년 6월부터 급격하게 올랐다가 또 골이 깊게 파이죠. 그리고 다시 파도가 쳤다가 2028년 8월에 엄청 치솟았다가 다시 또 엄청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입주 폭탄이 좀 있었어요. 서울의 입주량이 많아지면서 좀 내려갔는데 계속 이렇게 굴곡이 있습니다. 이제 약간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실 수 있는데 지난 정부 5년 동안 매매 가격이 이렇게 수직 상승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굴곡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셨어야 하죠. 여기서 파셨어야 하고 여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파란 파도를 볼게요. 슉! 근데 다 똑같이 현희 기자님 잘 보이시죠? 예, 당연히님. 파란 이 전월세 변동률은 매매 가격과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무엇이냐? 전월세 가격은 매매 가격을 따라 오르고 내린다. 그게 저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임대차법 때문에 전월세 가격이 올랐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것이에요. 지난 한 4, 5년간 집값이 굉장히 급등했기 때문에 한 번의 제동장치, 그 정도의 역할을 지금 굉장히 톡톡히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세입자 입장에서 가장 무서운 거는 그거잖아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집값이 올라서. 집값도 오르고 그 집값을 따라서 전세금도 올라서 갈 곳이 없는 게 가장 무서운데 그래도 계약갱신 청구권 한번 내밀 수 있는 거, 그건 엄청난 보호다.
그래서 저는 찬성합니다. 되게 열심히 만드시는 그 그래프가 생각해보면은 선배의 그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그래프가 아닌가. 그래? 어느 점에서 그렇죠? 아니, 왜냐면. 선배가 아니고 탕웨이로 불리시기를 계속 원하시고 계시고, 탕웨이께서 찾은 그 정확히 어떻게 보면 그 시점에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그래프를 가지고 해당 상황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씀을 하신, 이거는 마치 전 대통령이 한국 부동산원의 자료를 보고 집값이 잘 안정화되고 있다고 말하는 거랑 뭐가 다르나. 솔직히 저는 자료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그렇죠. 저는 그 자료를 가지고 지금 뭐 전세가 안정화된 어떤 측면이 있다고 말하는 게 과연 타당한가? 라고 했을 때 딱히 그런 생각이 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배도 아까 거주 형태가 어떻게 되신다고 하셨죠? 저는 월세에 살고 있습니다. 탕웨이께서 그 이제 2년 전에 말씀하시기를 그때는 이제 전세를 구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2년 새에 갑자기 거주 형태가 월세로 바뀌셨단 말이죠. 맞아요. 자, 이 말인즉슨 뭐냐. 지금 전세금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직장에서 멀어진 곳으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난 좋아서 갔는데 이상한 전세에서 월세로 가면 마치 무슨 넓은 집에서 좁은 집으로 가는 것처럼 굉장히 좀 불쌍하게 여기는, 저도 그런 불쌍한 시선을 많이 받았는데, 저는 경제적으로 훨씬 더 윤택해졌고 집도 넓어졌거든요. 물론 서울살이는 포기했죠. 근데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고요. 전월세 시장은 항상 안정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르는 국면이었기 때문에 이 제도가 꼭 반드시 지금 이 시점에 시행이 됐어야만 하는 것이고, 초기에 법을 시행할 때 혼란스럽지 않은 법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면 부작용도 있을 테지만 그래도 세입자들이 너무 내몰리거나 집을 구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은 좀 막아줬다. 그리고 이렇게 월세로 간 이유는 5%조차도 금리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거의 비슷한 금액을 대출을 받는 것인데 그 대출 이자가 너무 비싼 거죠. 전세를 사냐 월세를 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더 저렴하게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면 왜 꼭 전세가 더 좋은 주거 사다리이고 월세는 주거 사다리가 아닌지, 그거는 좀 다시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실제로 이 임대차법이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전 좀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집주인들이 세입자들한테 나 근데 지금 이 집 들어가서 실거주 할 거야 라고 말을 하는 순간 이 세입자는 갱신이고 나발이고 할 것 없이 그냥 그 집 나가야 되거든요. 실제로 집주인들이 실거주를 안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처벌을 받는 판례를 제가 단 한 개도 본 적이 없어요. 이걸 사실상 증명하기도 너무 어렵고, 가족 친지가 산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이거는 사실 세입자 입장에서도 거절을 할 수 없는 명분이 돼버리면서,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정부가 이 법을 실행을 해가지고 어떤 부작용도 안 나게 할 거였으면은 애초에 이런 예외 조항까지도 만들지 말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 졌다 뺏는 건 없어요. 이 맛을 봤는데 이 법을 또 건드린다? 어떤 형태로건 또 건드린다? 그러면 그것도 굉장히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 같고, 저도 불안해요. 법이 바뀔까 봐. 2+2는 고해야 한다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좀 또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세입자가 사정이 있어서 한 6개월 정도만 더 살아야 되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현실 세계에서. 그런 경우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갱신을 해가지고 연장을 해줬을 때 만약에 이 사람이 6개월만 산다고 했다가 2년 더 살아가지고 안 나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쵸? 이 집주인 입장에서 원래 옛날 같았으면 뭔가 특약을 만들어가지고 6개월 이후에 어떻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냥 서로 간의 합의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만약에 세입자가 법을 걸고 들이밀면서 이 안에 나가게 할 수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은 집주인 입장에서도 좀 곤란해질 거란 말이죠. 이 상황을 집주인도 알고 세입자도 알고 있으니까 함부로 집주인이 세입자를 믿기 어려워진 상황이 됐고, 세입자도 이제 이걸 이제 요구를 했을 때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융통성 있는 임대차 계약이 좀 불가능하게 된 게 아닌가. 착한 표정, 착한 표정. 저번 주에 너무 못되게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할 때 막 표정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이럴 때 저희가 전화를 연결해서 전문가분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임대차 입법에 대해서 현 제도를 유지하는 게 좋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좀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지. 현 제도에서 개선할 부분이 있습니다. 개선할 부분은 있으시다고요? 네, 어느 부분이냐면 임대인이 언제든지 그냥 실거주한다라고 말만 해도
임차인하고 분쟁이 생기는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음. 부분이 지금 독소 조항이 돼서 임대차법의 원래 근본 취지를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이 개정돼야지 완벽한 임대차 안정에 그나마 한 발 더 나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2+2로 계약 기간이 지금 정해졌잖아요. 이 기간을 좀 줄여야 된다. 뭐 그건 몰지각한 발언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좀 하고 해외 OECD 선진국의 임대차 제도를 체크해본 사람이라면 우리나라처럼 임차인을 함부로 이렇게 2년 만에 내쫓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쪽에는 지금 임대차법을 더 줄여야 된다. 기간을 더 줄이고 아예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그거는 저 다주택자나 투기하시는 분들의 입장 아닌가요? 뭐가 문제가 있나요? 나쁜 걸 고치면 되는 건데. 예,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아유,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말재주가 부족했네요. 아유. 네. 아니 교수님 안녕하셨어요. 임대차법에 대한 어떤 교수님의 생각, 이것을 폐지를 해야 되는지 계속 존속을 해야 되는지. 전세 가격에 급격한 상승을 가져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입자들이 보증부 월세로 많이 전환되는 이런 부작용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원점으로 되돌리기는 좀 어렵더라도 보완책을 만들어서 임대차 보호 3법을 어느 정도 개선해야만 임대차 시장에 안정을 가져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완책이라고 하시면 혹시 어떤 거 2+2를 2+1로 개정을 하게 되면 이 법을 만든 야당도 협조를 좀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교육 때문에 이사 수요들이 많이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육제도의 학제처럼 2+1로 가게 되면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에 맞추어서 어느 정도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주거 안정에도 기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배틀의 결과도 땅짓고 구독자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실 건데요.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네, 임대차법 개정 취지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마음, 선의에 의한 것이라는 것도 저는 참 공감을 하는데요. 그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고 하죠. 여러분 선택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뭐든지 줬다 뺏는 건 없습니다. 법은 이렇게 한번 이렇게 혜택을 본 분들이 결코 그 혜택을 포기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이 정부 정책 만드시는 분들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도가 좀 안착될 때까지 집주인과 세입자가 좀 함께 기다려보는 건 어떨까요?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본격 시작에 앞서서 지난 배틀의 결과를 발표할게요. 약 1,300명의 구독자 여러분들이 투표를 하였는데요. 54대 46으로 김리영 기자 승! 박빙이었네요. 54? 구독자분들 잊지 않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승자를 위한 소원 선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기간은 오늘 딱 하루로 정해놓고 얘기할게요. 전 요새 탕웨이가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아, 그럼 오늘 하루 탕웨이로 제가 모셔드립니다. 근데 너무 이거 욕먹는다고. 땅집꽃 탕웨이라고 해주세요. 땅집고 땅탕. 땅집고 탕웨이께서. 땅탕 너무 좋다. 땅탕 괜찮으세요? 네, 저 이거 바꿀래요. 탕웨이 딱 이 사진 하나 딱 넣어야 되겠다. 안 돼요. 놓지 마세요. 놓지 말고